올라 러빗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그리고 가을 황사가 시작이 되고 공기가 건조해지기 시작하면 환기도 어렵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실내 공기 관리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쵸? 게다가 저는 좀 더 이 부분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제 채널을 좀 오래 전부터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집과 환경이 이 실내 공기에 있어서 정말 안 좋은 요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집이 공기 순환이 잘 안 되고요. 또 저는 우리 댕댕이들하고 함께 지내고 있죠. 또 집이 습한 편이라 곰팡이도 쉽게 생깁니다. 그 말인즉슨 요 무렵쯤 되면요, 집안에 이 곰팡이 포자들이 많이 날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기청정기에 관심이 많고 또 저한테는 필수 생활 가전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공기청정기를 보면 흔히 뭐 몇 평형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정도 평형에 쓰는 모델이구나 뭐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 기준이 참 애매해요. 뭐 당연히 사용 면적이 큰 제품을 쓰면 공기청정력이 더 좋겠지만 그만큼 제품의 크기도 커지고 가격도 함께 아름다워집니다. 게다가 원룸 혹은 투룸에서 지내시는 분들, 또 저처럼 이 작업실이나 특정 공간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 분들은 그곳에서 사용할 공기청정기가 또 필요한데 이 어떤 걸 써야 할지 뭔가 딱 감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애매했었던 요 궁금증을 이참에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제품을 몇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가장 작은 모델부터 위닉스 제로 N이라는 모델이에요. 10평형 모델이고 별도의 먼지 센서는 탑재되지 않았고요. 대신에 에어비라는 미세먼지 측정 디바이스가 있고 이것과 연동이 되어서 함께 작동을 합니다. 가격이 최저가 기준으로 한 18만원 정도 합니다. 위닉스 제로 3.0이라는 모델이고요. 15평 모델입니다. 먼지 센서는 PM10 등급의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들 쓰는 급의 제품이라고 보면 되겠죠. 저도 기존에 공기청정기를 사면 거의 이 정도 평형대 모델을 써왔던 것 같은데 가격은 최저가 기준으로 26만원 정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금 큰 녀석이에요. 위닉스 타워 XQ700이라는 모델인데 23평형 모델이고요. 일단 커버리지가 굉장히 큰 만큼 제품 사이즈도 상당히 큽니다. 가격이 최저가 기준으로 한 50만원 정도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품 설명을 드렸어요. 하지만 오늘 컨텐츠 내용은 제품 리뷰가 아니라 10평, 15평, 23평형이라고 하는 이 제품들, 그리고 가격도 뭐 18만원에서부터 해서 50만원까지 정말 다양한데 과연 성능 차이는 어느 정도가 나고 또 만약 선택을 한다면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는 겁니다. 우선 작업실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 작업실 공간이 실측을 해보니까요, 3m에 2.8m,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8.4제곱미터인데요 이걸 평형으로 환산을 하면 대략 2.5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2.5평이라는 공간에서 저 모델들은 어느 정도의 공기청정 효율을 보여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공기는 단시간에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을 동량으로 오염을 시켰고요. 공간이 작아서 그런지 오염이 잘 되더라고요. 센서 측정값은 거의 다 최대치를 찍어버립니다. 자, 3가지 센서 중 2개 이상의 센서에서 미세먼지 수치가 60 미만으로 떨어지는 지점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이 테스트 간에는 10분 이상 환기를 하고 또 테스트 과정을 반복을 했습니다. 청정 모드는 오토로 작동을 했고요. 먼저 가장 큰 사용 면적을 가지는 타워 XQ700입니다. 대략 7분 30초 만에 실내 미세먼지 수치가 50대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전력 사용량도 함께 측정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맥스로 팬이 작동을 하는 기준으로 오토 상태에서 25W 정도를 소모했고요. 테스트간 사용한 전력은 0.003kWh입니다. 자, 다음으로 15평형 제로 3.0입니다. 초반에 쭉 떨어지던 미세먼지 수치가 100 이하부터는 떨어지는 시간이 꽤 더딥니다. 대략 18분 53초 만에 실내 미세먼지 수치가 50대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좀 차이가 많이 났어요. 전력 사용은 작동 중에 평균
14.8W 정도가 소모됐고요. 테스트간 사용한 전력은 0.004kWh입니다. 자, 다음으로 열평형 모델 제로N입니다. 사용 면적이 이제 작은 제품들은 한 번에 청정해내는 공기량이 상대적으로 작다 보니까 확실히 미세먼지 수치가 100 이하로 내려가서부터는 그때부터 좀 떨어지는 속도가 느려지는 게 보입니다. 대략 28분 10초 만에 실내 미세먼지 수치가 50대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전력 사용은 작동 중에 평균 14W 정도 소모했고 테스트간 사용한 전력은 0.005kWh입니다. 자, 오염된 실내 공기를 얼마나 짧은 시간에 걸러내느냐의 이 시간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큰 공간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거실 공간을 실측을 해보니까요, 4.5m에 6m, 27제곱미터가 나와요. 요걸 평형으로 보면 대략 8.2평이 나오는데요, 제가 실측을 한 거는 딱 중앙만 실측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옆에 뭐 짜투리 공간, 복도 공간까지 다 오픈되어 있는 공간까지 계산을 하면 대략 거실 공간이 12평 에서 13평 요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공간이 크기 때문에 딱 거실 중앙에 공기청정기를 두고요. 일단 공기질 센서를 총 3개를 사용할 건데, 지금 가운데 공기청정기가 놓여 있는 곳이 보일 거예요. 저기에다가 일단 공기청정기를 중앙에다 놓고 가동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센서를 하나 놓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센서를 하나 놓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다가 센서를 하나 놓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센서 하나, 그리고 저기 끝에 소파 옆에 하나, 그리고 요 앞에 하나, 그럼 삼각형으로 딱 둘러싸죠. 가운데 공기청정기를 센서가 삼각형으로 딱 둘러싸는 모양새입니다. 거실 중앙에서 동일한 오염량으로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고요. 1분 뒤에 공기청정기를 가동하고 또 10분 후에 센서 수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센서마다 체크되는 수치가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험실도 아니고 10평 정도 되는 큰 공간에 3군데에서 퍼져 있는 이 센서들이 모두 똑같은 오염 수치를 찍게 통제하는 건 사실상 힘들더라고요. 테스트간 10분간 실내 환기를 시켰고요. 또 동일 방법으로 반복 진행했습니다. 먼저 23평형 타워 XQ700 모델입니다. 가동 후 10분 시점에서 센서 3개의 수치가 모두 100 이하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5평형 제로 3.0은 어떨까요? 가동 후 10분 시점에 평균적으로 3개의 센서들이 한 110대 정도 요 센서 측정 값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평대 모델인 제로 N은 어떨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동하고 10분 시점에 130에서 한 140대 수치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 평형대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공기청정기의 사용 면적이 괜히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딱 수치대로 움직여요. 그럼 이쯤에서 궁금증이 하나 더 생깁니다. 만약 15평형과 10평형 2개를 같이 쓰면 어떨까? 그래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테스트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사용 면적이 큰 제품이 빠르고 또 넓은 면적일수록 좋은 효과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공기청정기에 표기하는 평형은 최대 사용 면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실제로 체감될 수 있는 수준으로는 그것보다는 좀 더 낮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에서 흡연이나 또 생선 혹은 고기를 굽는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면 사실 오늘 테스트했던 것처럼 저렇게 오염도가
올라가는 일이 아마 없을 거예요. 만약 거실 공간이 10평 이상이라면 오늘 테스트한 모델들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23평형급 모델이 적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효율적으로 본다면요, 15평 모델을 해당 공간에 2개 배치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23평형 하나가 커버하는 것보다도 15평형이 공간을 작게 쪼개서 청정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실에 저는 기존에 16평형 공기청정기 한 대를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걸 알았어요. 오히려 저의 경우라면 거실에 15평형 모델을 2개를 이렇게 잘 배치해서 쓰거나 그게 아니라면 20평형 이상을 사용해야 이 정상적으로 좀 커버가 된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어떤 제품을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효율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번 테스트를 하면서 공기청정기를 제대로 사용한다는 게 뭐 무조건 비싸고 큰 걸 쓰는 게 답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렸길 바라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건요, 자주 환기를 해주고 또 청소 자주 해주시고 실내에 먼지가 쌓이지 않게 해주는 게 가장 좋겠죠. 아무리 공기청정기를 잘 쓴다고 해도 창문 다 틀어닫고 지낼 수는 없잖아요. 자, 뭐든지 우린 좀 고민을 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게 사용하면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